자, 오늘은 개발자들의 키보드 끝에서부터 우리 인프라의 심장부까지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보안 위협들을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도구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숨은 녀석들은 누군지, 그리고 싸움터인 우리 인프라는 어떤지, 그래서 우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는데에 대한 답까지 쭉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개발자분들이라면 매일같이 쓰실지도 모르는 정말 손에 익은 도구, 바로 노트패드 플러스입니다. 이건요, 그냥 버그 하나 찾았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믿고 쓰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그 뿌리부터 오염된 국가가 배후에 있는 아주 치밀한 공급망 공격이라는 거죠. 이 표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영양 부분입니다. 그냥 프로그램 하나 해킹 당한 게 아니라 이걸 쓰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 관리자들이 전부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공급망 공격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기억나시죠? 솔라윈즈, 그리고 얼마 전에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XG 유틸즈 사태까지. 우리가 믿고 쓰는 소프트웨어의 신뢰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공격이 이제는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런 공격을 하는 해커들은 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요즘 공격자들은요, 아주 정교하고 무서운 생태계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랜섬웨어판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2개를 꼽으라면 단연 블랙필드와 시니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면요,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필드의 실체는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미 악명을 떨쳤던 락빗, 바북, 콘티 같은 애들의 유출된 소스코드를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짜집기 한 재활용 랜섬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훨씬 빠르고 싸게 새로운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SK 실더스의 분석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는데요. 신이라는 랜섬웨어가 알고 보니까 기존의 링크스라는 해킹 그룹이랑 거의 판박이라는 겁니다. 코드, 사용하는 서버, 공격 방식까지.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해커들끼리 기술을 공유하거나 아예 같은 팀이 여러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지금까지는 공격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우리 쪽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결국 전쟁은 우리 땅, 바로 우리의 인프라 위에서 벌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방어를 하죠.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해시코르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전처럼 성벽만 높이 쌓는 과거의 방식은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훨씬 더 유연하고 역동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IDP 원격 접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엔 비밀번호 하나 만들어서 여럿이 돌렸었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예 비밀번호 없이 접속할 때마다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임시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언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기록으로 남기고요. 이러면 딴짓을 할 수가 없겠죠? 쿠버네티스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들, 이걸 시크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더 이상 쿠버네티스 시스템 안에 두지 말자는 겁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통째로 털려도 가장 중요한 열쇠만큼은 안전한 외부 금고, 그러니까 벌트 같은 곳에 따로 보관하는 거죠. 훨씬 안전하겠죠?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술적인 대응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큰 전략적인 방어 체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K 실더스 보고서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결국 모든 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발자 한 명이 실수로 노출한 키 하나가 결국 CISO가 고민하는 전사적인 보안 전략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전략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보안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맨날 사건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애초에 소를 훔쳐갈 수 없도록 튼튼한 외양간을 만드는 선제적 방어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엔 시간과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런 선제적 방어를 시스템으로 만든 게 바로 사이버 면역체계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몸이 예방주사를 맞고 항체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처럼요.
계속해서 가상의 위협을 만들어서 훈련하고 약점을 보강하고 더 강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데이터 중심 제로 트러스트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해커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호해야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술과 전략이 딱 만납니다. 개발자분들 코드에 JWT 키 그냥 넣어두는 경우 있죠. 특히 HS256 같은 대칭키? 이거요. 그냥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문 앞에 써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격자들은 바로 이런 합법적인 열쇠를 찾아서 들어오거든요. 랜섬웨어 공격의 시작이 바로 이런 사소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당장 오늘 퇴근하기 전에 이번 주 안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액션 플랜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P0, 이건 지금 당장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PC에 깔린 노트패드 플러스부터 확인하시고 코드 안에 박혀있는 비밀키가 있는지 스캔 돌리세요. 백업이 잘 되는지도 꼭 테스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는 HS256JT, JWT를 쓰는 서비스가 어딘지 파악해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고 쿠버네티스나 RDP 접근 방식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새로운 모델에 맞춰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커들이 내가 매일 쓰는 개발 도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과연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일해도 괜찮을까요? 우리의 방어 전략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주소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